이어서 오늘의 작전도 로봇 이야기와도 연관이 있고 현대차 그룹의 경영권 승계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나스닥 상장 올해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악재가 아니라 갑자기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이유, 그리고선 하는 얘기가 이제부터 현대차 그룹이 본격적으로 로봇 정책, 로봇을 어필하고 언론에도 흘리고 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뭔 일이지? 요 얘기 약간 복잡하기는 한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뜬금포였었죠. 뜬금없이 현대모비스가 한 4.75%, 글로비스가 6.5%, 현대오토에버가 9% 넘게 이제 급등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재료를 찾아봐도 재료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나마 시장에서 나오는 것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나스닥 상장 올해 6월에 못한다. 그리고선 아예 그냥 유증을 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게 상장을 못했다는 건 상장을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호재로 작용을 해서 글로비스니 오토에버니 모비스의 주가를 끌어올렸을까? 이 뒷얘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2020년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현대차 그룹이 소프트뱅크로부터 인수를 했었죠. 워낙 유명한 그룹을 2018년에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샀다가 그걸 2020년에 다시 현대차 그룹으로 넘긴 건데 지분의 한 80%만 현대차 그룹에 넘겼고요. 한 1조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지분 넘길 때 현대, 기아, 글로비스 이 친구들만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을 받은 게 아니라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정의선 회장이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22% 정도의 지분을 함께 산.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현대차 그룹의 지분이기도 하지만 정의선 회장 개인의 또 회사라는 그런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그때 이제 80% 지분을 넘기면서요. 풋옵션 계약을 하나 맺습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의 쟁점인데 어떤 내용이냐? 2025년 6월까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키지 못한다면, 상장에 실패한다면 이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는 20%의 지분까지 현대차 너네가 무조건 다 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나스닥 상장을 할 수가 있었느냐? 할 여력도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 그룹이 상장시키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의 실적 흐름을 좀 보면요. 2022년에 2,500억 마이너스입니다. 손실 맞았고요. 2023년에는 3,300억 손실, 작년에 4,000억이 넘는 순손실을 보인 겁니다. 이게 손실이기는 한데 엄밀히 말하면은 투자죠. 투자만 계속하고 벌어들이질 못하는 게 로봇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이렇게 순손실이어도 나스닥에 갈 수는 있겠지만 빠른 상장으로 그러나 이 자체로는 못 갑니다. 그런데 앞서 풋옵션 계약을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올 6월까지 나스닥에 상장을 못하면 이제 현대차 그룹이 나머지 소프트뱅크의 20% 지분까지 다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6월이 이렇게 흐지부지 지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는 100% 정의선 회장과 현대차 그룹의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에는 이제 상장 못해. 오히려 유증을 할 거야. 이 소문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유증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들인다는 얘기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소프트뱅크 지분까지 사는. 그렇게 딱 해보니까 이게 일부러 상장을 안 시키는 짜여진 각본인가라는 음모론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거 경영권 상속을 위해서 한 거야. 이게 뭘까? 또 여기서 한꺼번에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잘 알다시피 우리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이 대기업 1, 2위가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 짓지를 못했거든요. 특히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고민이 크죠. 현대차 그룹 구조를 보면 현대모비스가 있고 모비스 밑에 현대차, 현대차 기아차, 기아차가 다시 모비스를 갖게 되는 이 순환 출자고 그 현재 지주사인 모비스를 정몽구 회장이 한 8% 정도 갖고 있으면서 크게 이제 현대차 그룹을 지배를 하는데 정몽구 회장이 만에 하나 이제 표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불의의 일들이 당한다라고 하면 저 현대차 그룹을 지배하려면 아들인 정의선 회장이 저 모비스 지분 7%를 받아야 되는 건데요. 저거를 상속받고 현재 가치 우리나라의 최대 주주 할증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빼줄지 안 빼줄지 모르겠지만 20% 할증까지 다 치면 6조 필요합니다. 세금만 6조를 내야지 현대차 그룹을 지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동안의 세간에서는 모비스를 버리고 오히려 글로비스를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모비스랑 합치고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분석이 돼 왔었는데
정의선 회장이 아예 전공법을 선택할 수가 있죠. 전공법이 뭐냐? 저 화면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인 정몽구 회장의 모비스 지분을 자기가 사버리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돈이 없잖아요. 돈 거의 5조에서 6조가 필요한 이런 건데 정의선 회장 지분은 지금 없습니다. 한 거의 0.32% 이제 이런 거면 6조는 어디서 나느냐? 여기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손실만 계속 나오고 아예 나스닥에 상장도 못할 뭐 이런 건데 지금 만약에나 여기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나스닥에 밀어붙여도 5조는 받아줄 수 있다라는 그런 투자은행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시세적으로 아틀라스가 활동을 하고 로봇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다 하게 된다면 10조 이상, 20조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시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올뉴 아틀라스 또 휴머노이드 로봇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화면도 나오고 그런데 현대차 그룹은 아틀라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이 올뉴 아틀라스가 형편이 없었나? 아니면 일부러 아틀라스에 대한 홍보를 안 하는 건가? 여기까지 오게 되고 또 하나의 의문은 정의선 회장이 무려 30조의 대미 투자를 가장 먼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잘 보면 와,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좀 기다렸다 가지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30조 중에 10조 정도가 로봇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공장 짓고 미국에서 로봇 사업한 다음에 자신의 미국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아틀라스를 투입하겠다라는 그 계획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6월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는 100% 정의선 회장과 현대차 그룹 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아틀라스라든가 로봇 사업들을 띄우게 될 경우 점점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이제 뭐 세월이 지나서 올 하반기 뭐 내년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로봇 사업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나스닥에 상장한다. 근데 그 가치가 한 20조 정도를 받게 된다. 그러면 정의선 회장 이번에 손정희 소프트뱅크 지분까지 받으면은 본인 이 지분이 한 30% 되거든요. 만약에 20조를 상장한다. 정의선 회장이 6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 시장에 내다 팔아도 지배력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이미 100% 현대차로 그룹이기 때문에 나머지 글로비스, 현대차, 기아차 여기가 그냥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지분 30%는 시장에 내다 팔아도 문제가 없어서 그러면 이제부터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완전히 100% 보스턴 갖고 로봇 띄우기에 나설 수도 있지 않냐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빠르게 나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는 그 스팟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족 보행하는 개. 거기에다가 아틀란스를 이제 투입하게 되고 어제 모비스랑 뭐 이런 게 왜 뛰어왔냐? 이런 시나리오를 잘 생각해 보니까 모비스에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 바로 아틀라스 투입할 수가 있으니까 연관되는 거고요.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물류에 또 로봇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글로비스도 되겠네. 그리고 오토에버는 약간은 결은 다르지만 자율주행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로봇과 자율주행 같은 맥락 아니냐라고 해서 로봇 프로그램의 프리미엄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함께 급등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당장 오늘 또 뭐 현대차 그룹주가 더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은 그동안 이상할이 많지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가 이 로봇, 올뉴 아틀라스에 대해서는 홍보도 안 하고 뭐 우리에게 자료도 안 줬지 않습니까? 이제 6월이 다 지나고 나서 풋옵션 계약도 끝나서 100%를 지배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로봇의 진시빈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그래서 나스닥 상장 이제 내년이든 후년이든 10조 혹은 20조를 향해서 가게 된다면 상속 문제도 해결하고 아마 이 방법도 한 축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 올해가 지나고 이달이 지나고 나서부터의 이 로봇 행보, 현대차 그룹의 로봇 행보를 한번 지켜보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 실패가 오히려 로봇에는 호재다라는 것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